41, 42번입니다. 일부 연구자는 이제 발화된 언어를 불완전한 도구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차이를 포착하는 데에는 이 말로 하는 그 언어가 조금 불완전하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몇몇 연구자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정말 이 작가가 생각하는 그 팩트인가 아닌가를 파악하려고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중심 소재는 언어라는 것은 불완전한 도구인데 그것이 정확한 차이를 포착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어떤 정확한 차이를 좀 포인트로 두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완전했으면 좋겠고, 뭐 요 정도의 얘기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그냥 일부 연구자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럼 그들은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숫자가 묘사의 가장 중립적인 언어를 나타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되게 중립적이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심 소재는, 그러면 언어보다는 이제 숫자가 정확도가 있는 거라고 보는 거네. 이 중립적인 언어라는 게. 왜냐면 불완전하다고 했는데 불완전한 거를 넘어서는 거니까. 불완전과 완전인데 중립적인 것으로 넘어왔잖아요, 지금. 정말 이 세상에 완벽한 건 없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얘 정도니까, 그럼 얘는 되게 중요할 수는 있겠다. 라고는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묘사의 언어가 바뀌잖아, 숫자로? 그럼 우리는 더 큰 정확성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한다고 해서 정확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야. 뭐야. 여기는 그냥 중립적인 언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더 큰 정확성을 원했던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정확도가 되게 중요하겠구나. 이 세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정확도일 수 있겠다. 이런 거죠. 숫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숫자는 굉장히 명료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 더 적절한 세상의 묘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숫자로 다 표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지.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것들을 할 때는 좀 유용하긴 한데 숫자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정보를 제거해 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로만 다 표현을 한다. 그러면 4번 문장과 5번 문장도 되게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적절한 세상의 묘사는 아니라고 했고, 이것은 엄청난 가치를 가진 그런 정보를 제거할 수밖에 없다. 여기 엄청난 가치라는 것은 숫자 이상의 것을 얘기를 하겠죠.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의 삶은 점수에 매여 있고요. 그들이 교육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 뭐 어디서 그런지, 뭐 비용이 얼마인지는 숫자에 달려 있다. 그러면 숫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숫자는 학교의 퀄리티를 설명하지는 않거든요. 그들이 뭐 튜터가 있는지, 지지하는 부모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디즈 같은 거 나오면 우린 뭐 생각해야 돼? 당연히 삽입 생각해야지. 여기는 디즈 넘버스를 받아주는 거니까. 이해됐니? 이런 포 이그젠플 같은 것도 삽입 생각해야지. 그래야 지금 여기에 있는 7번 문장과 여기 있는 5번 문장은 논리 갭이 생기는 거잖아. 얘가 사라지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지, 이 연결사도. 마지막으로 많은 방식은 좀 두자고 하는 거죠. 통계 결과가 조작될 수 있는 많은 방식은 좀 제쳐두고서라도 사람들의 삶을 숫자로 바꾸는 것이 도덕적으로 차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차단한다는 뭐예요? 도덕 같은 건 신경을 쓰지 않겠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숫자로만 생각을 하니까 도덕적인 것과는 좀 관련이 없는 상태로 가는 거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서술형으로도 좀 잘 신경 써주고. 자, 이런 것에 대한 통계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 숫자만 얘기할 뿐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 통계를 읽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줘? 동요되지 않고 도망갈 수 있도록 해줘. 동요되지 않고 도망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건 뭐야? 함의 추론 문제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는 눈물이 닦여 있는 거라고. 여기에는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quantify는 주의를 가지고 신중한 상태로 수량화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어휘 문제를 본다고 하면 불완전한 도구죠. 언어는. 숫자는 중립적인 언어입니다. 근데 숫자로 바뀐다고 해서 더 큰 정확성이 생기는 건 아닌 이유가 있었잖아요. 왜죠? 묘사가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함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그냥 중립적인 정도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립적이라는 건 감정이 섞여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뭐 옳고 그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는 되게 유용하긴 하죠. 숫자 그냥 평균이나 통계 나타내는 거니까. 근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정보는 제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봤을 때 이제 이런 것들 다 어휘 문제로 가능하잖아요. 맞지? 매여 있기도 하고요. 한 줌의 숫자에 달려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통계 결과가 조작될 수도 있고요. 바꾸는 거죠. 숫자로 도덕적으로 차단하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중립적이니까요. 도덕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도 아무 말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고통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동요되지 않고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어휘 문제로 잘 체크하시고, 얘도 어휘 문제로 잘 체크해 주시고, 얘는 함의 추론 문제로 다 충분히 써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서머리와 언더스탠딩 텍스트도 잘 신경 써 주십시오.